먼저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2014년 수능시험으로 1시간 늦게 인사드립니다. 목요일장이었죠. 해외 이벤트를 앞두고 역시 관망 심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시장의 힘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외국계 매수로 현대차 한방 오늘도 많이 올랐고요. 전기 가스 업종은 외국 인상 기대감으로 오늘 시장 대비 강하게 선방하는 업종이기도 했습니다. 자, 후반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으로 시장에서 승리할지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장 대장주 든든한 전문가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이경락 전문가, 조인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여성 전문가님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조인 전문가님, 오늘 첫 방송인데 시청자분들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모든 투자에는 희로애락이 공존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들 쏙쏙 뽑아서 투자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함께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끝까지 함께 하시길 꼭 응원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질문들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자 이슈 공방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22일 기준금리 또 미국의 경제지표 등 여러 변수가 있는데요. 뉴욕 시장과 달리 오늘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경락 전문가님,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중국의 18기 3중 전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테고요. 두 번째로는 전일자에 버지니아주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정치적인 변수가 어떻게 펼쳐질지 주요한 포인트가 마련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중 전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짧게 코멘트를 한다 그러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한 그림을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그러니까 리먼 사태가 일어났을 요 구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가가 못 올라갔죠. 그 이유와 그리고 이 부분과 3중 전회가 어떤 이야기 스토리로 연결될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5년 동안 이렇게 주가가 안 좋았던 주요한 포인트는 후진타오 정권이 성립되고 나서 고성장 기조를 보여주다가 시진핑 정권으로 넘어가는 구간 자체가 저성장 구조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진핑 정권에서 준비하는 이 3중 전회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럼 3중 전회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중 전회랑 2중 전회에서는 인사부와 지도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중 전회에서 앞으로 중국의 10년 동안의 정책의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데요. 과거 덩샤오핑 정권 때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전환을 했죠.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3중 전회는. 이 3중 전회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고, 일단은 3중 전회에서 나올 이야기들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후진타오 정권에서 이뤘던 고성장이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시장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의 손에게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맡기는 구조로 중국이 변모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 하나 산업 구조의 재평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에 굴뚝산업 위주로 성장해 왔다 그러면 소비재나 중간재 산업 쪽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면 이제는 첨단 산업 쪽으로 IT와 자동차와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구조로 산업 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금융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중국의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어떤 투자의 수익이 좋기 때문에 중산층이 확대되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노동을 통해 가지고 임금을 받는 그런 구조로 먹고 사는 데 시급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아니라 중국의 국민들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금융소득을 창출해내는 거죠. 선진국처럼. 그래서 중산층이 자연스럽게 확대되어가는 그런 구조로 바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연계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군들을 바라봐야 되겠고요. 또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버지니아주에서 공화당이 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선거가 있었군요. 그렇죠. 네.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참패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일단은 버지니아주가 왜 의미가 있냐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라는 그런 구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공화당이 이번에 연방정부 폐쇄 관련된
어떤 책임론 때문에 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1월 달에, 어떤 합의안 도출, 부채상환 한도 조정이나 어떤 예산안 관련돼가지고 합의안 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화당이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월 달에 양적 완화 축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이 1월 달에 그 부채상환 한도 조정에 관련돼가지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의안이 도출이 힘들 테니까 네. 3월 달에 그렇죠. 양적 완화 축소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견을 하는데 1월 달에 순조롭게 이것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에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강했던 종목들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철도 관련 테마주이기도 한데요. 조인 전문가님, 오늘 철도 관련 종목들 흐름 어땠습니까? 네, 오늘장 살펴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단기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요. 사업 구조조정을 발표한 STX 관련주와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 방학에 힘입어 철도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시야를 넓게 가지시고 이런 종목들을 선 매수하실 수 있는 눈을 키워간다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STX 관련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은 내일 정도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좀 상한가 마감하기도 했는데 14.9%까지 올랐었죠. 내일 시초가 접근 가능한 수준입니까? 네, 내일도 시초가 접근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지금 네. 얘기 드린 거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철도 관련주 흐름도 궁금합니다. 오늘 철도 관련 테마도 주 초반에도 한번 강세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많이 올랐거든요. 대응 가능한지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철도 관련주도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 방한하기 전까지는 상승세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지금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먼저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 전문가들의 포트 수익률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LG 하우시스 포트 편입은 됐지만 주가 조금 조정받으면서 1.9%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LG 렌터카, 현대, 위아, 락앤락은 플러스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양균 전문가입니다. 세코닉스와 플랜틴의 큰 변동은 없는 상태이고요. 코렌텍과 DK랑 아쉽게도 오늘 손절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박근호 전문가입니다. 중소형주 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SAMT가 오르면서 손실이 많이 줄었습니다. 장중에 플러스를 기록하기도 했죠. 또 3호 개발이 오늘 9% 급등하면서 수익률 10.7%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입니다. SM과 할인 오늘 크게 반등하면서 매수가 웃돌고 있고요. 아이센스가 2.3%의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위메드 결국 손절됐고요. 오전에는 한 단 5% 급락하면서 손절가 근처까지 내려갔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입니다. 삼진 L&D와 리온푸드 손절됐고요. 3위 같게 오늘 급등하면서 편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윤종민 전문가입니다. S콜테 어제 급등 이후 오늘 숨고르기가 나오면서 수익률 3%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경락 전문가님 포트에는 하림 AS 부탁드릴게요. 네, 하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에 투자의 포인트를 잡았던 것은 그 시장 자체가 좀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부분, 그리고 곡물 가격, 특히 옥수수 가격이 떨어진 부분. 그러니까 하림에서 만드는 사료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 옥수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일본에서 들려오는 그 방사능 관련된 이야기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과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매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저번 주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좀 큰 실수를 했죠. 너무 빨리 매수를 했다가 밀려가지고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손절가를 살짝 웃돌면서 다양스럽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네. 정 고점에 대해서 매물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림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그 독과점적인 그 지위를 생각할 때는 분명히 브랜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정 고점인 4,800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 목표가 6,000원까지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할인 보유하신 분들 목표가 6,000원까지 꾸준히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좀 AS를 짧게 받아보고 싶은데 아이센스입니다. 좀 손실이 2.3% 마이너스권을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도 조금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 종목 괜찮을까요?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종목이 그 당뇨병 스트립, 그러니까 자가혈당기 끝에 피를 묻히는, 그래서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스트립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고령화 추세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고령화 추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어떤 식문화를 접할 경우에는 너무나 당뇨병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센스의 성장성은 이미 보장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점유율 또한,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공장 가동률이 139%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파는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공장의 설비 투자를 증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 캐파를 증가시킨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한 39% 정도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30-40% 정도는 플러스를 분명히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흐름 또한 보시게 되면 정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충분히 들어온 부분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 고점을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충분히 들어왔었다는 것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강한 상승 탄력을 말해주고요. 지금 현재 약간의 숨고르기 장세이지만 이 부분에서 다시 정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바라봅니다. 정 고점이 44,450원대인데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조인희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총 두 종목 들고 오셨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비아트론입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죠. 코스닥의 반도체 기업인데 최근 긴 조정을 받고 횡보하더니 이번 달 들어 조심스럽게 반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MD스테크입니다. 역시 코스닥 종목이죠.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데요.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종목 살펴보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원칙 같은 거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투자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게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데 네. 더욱이 개인 투자자들이 중심 잡기가 힘들고 그래서 고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중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대중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는지 미리 캐치하는 데 주력하겠고요. 네. 투자와 동시에 방어도 함께 해나감으로써 최소한의 내 자금을 지킬 수 있는 것을 투자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먼저 첫 번째 종목이 비아트론인데요. 오늘자 일단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투자 원칙까지, 투자 방법까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비아트론과 MD스테크인데요. 일단 비아트론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회사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로서 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된다면 이 관련 열처리 장비 발주에 따른 실적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같이 보시면요. 네. 네, 기술적으로도 21선이 이 원형 바닥을 그리면서 돌아서는 모습이어서요. 네. 향후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수가는 네. 13,5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으로 해서 네. 관심 있게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MD스테크입니다. 네네. 예, 이 회사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최강자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솔루션이 4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아니요. 좀 정말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해드릴게요. 저도 네. 약간 이게 어떤 건가 해서 그쵸. 찾아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에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라고 하면 냉동이 되는 그 기계를 움직이는 저장된 폐쇄형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AS가 되던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가전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동시에 항공이나 의료, 항공, 숙박 분야에도 임베디드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으면서 향후 차량용 시스템 개발 증가로 수요가 예상됩니다. 기술적으로도 차트 보시면요. 네. 네. 차트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이평선이 수렴을 해서 지지하고 있는 형태로 네.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매수가는요. 네. 예, 14,500원이고요. 그리고 목표가 16,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으로 해서 짧게 잡고 네.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대장주 두 종목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경락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역시 두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만도인데요. 어제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만도가 독일의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3% 오르니 오늘은 다시 밀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지바이오인데요. 3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거란 증권사 호평이 있었죠. 오늘 11.4% 올랐지만 어제 무려 11%나 오르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네, 먼저 오늘 살펴볼 종목은 만도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시작할 때 서두에 네. 중국의 삼중 전해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의 중산층의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흔히 말해서 이제 인구 1000명당 자동차가 20대 등록되어 있는 단계를 모터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자동차의 대중화의 초기 단계라는 그런 경제학 용어가 있는데요. 미국은 1910년도가 13년도가 그러했고요. 우리나라는 1987년도가 인구 1000명당 자동차가 20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자동차 보급률이 인구 1000명당 400대를 초과하니까요. 엄청나게 큰 발전을 한 거겠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명당 자동차 20대가 등록되어 있던 구간이 2007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지만 인구 1000명당 자동차 100대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중국의 성장성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는 주 납품처가 지행과 현대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가장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 브랜드가 뭘 것 같습니까? 중국에서. 중국에서요? 네. 중국 브랜드인가요? 아니죠. 현대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꿈 같은 얘기고. 네. 폭스바겐이 가장 많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GM이고,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입니다. 네. 근데 GM과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한다라는 것은, 주 납품처가 GM과 현대 기아차라는 것은 중국의 소비자들에게 크게 소비 증대가, 자동차 소비 증대가 일어났을 때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또한 그레이트 월이라고 중국 내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도 이 회사가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중국 로컬 회사에도 납품을 하는 부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 회사가 이제 투자 매력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조향, 현가, 제동장치와 같은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군을 영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그 아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진입 장벽을 높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의 기술적인 분석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제가 켜놓은 차트가 중국 만도의 지금 주봉인데요. 네. 상장되고 나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구간이 12만원대거든요. 네네. 항상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 움직임을 보였는데 최근에 13년도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무너집니다. 어떤 모회사와의 어떤 지분 구조나 아니면 취약한 모회사의 어떤 실적 때문에 주가가 네.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시 12만원을 돌파를 해놓고 올라와 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은 12만원대 초반 요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주 중요한 라인이 12만 원대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이 종목이 얼마나 탄력이 지금 현재 좋은 상태인지를 인지할 수 있고요. 네. 매수가는 14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4만 500원이니까요. 뭐 오늘 종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18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 자,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12만 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손절가 12만 원. 무너지게 되면 손절을 하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도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한 종목 더 있었습니다. 이지바이오란 종목인데요. 좀 증권사에서 좀 긍정적인 실적 전망도 나오고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11% 강하게 올라봤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 나왔네요. 네. 제가 당사를 선택한 이유는 네. 이 회사가 이제 이지바이오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이지바이오는 사료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사료의 주요 원료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소맥이나 옥수수가 사료의 주 원료가 됩니다. 그런데 사료를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옥수수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료를 만드는데 이 옥수수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자세히 어느 정도까지 폭락을 하기에 이 종목이 이렇게 강조를 하냐 살펴본다면 요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섭게 아주 지금 떨어지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수준으로 옥수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이게 지금 옥수수 가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당사 같은 경우는 국내 내수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제 담당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축산이나 양계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유통해가지고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운다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이 회사가 내수 기반 산업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시장에 매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재료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50원대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1,060원대까지 거기에 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또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사능 관련된 공포감. 이 부분은 과연 어떤 대체 식품이 어떤 것이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네. 축산이나 양계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소비가. 예. 포트폴리오 보니까 약간 스토리가 이어진 것 같아요. 하림도 그렇고 이번에 그렇죠. 소개하신 이지바이오도 그렇고요. 시장이 불안한 부분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종목을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매수가 4,83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늘도.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높게 설정할게요. 예. 4,900원 이하 내려오면 언제든지 매수를 하시더라도. 4,900원 이하? 예. 네. 목표가 이것 또한 6,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손절가. 우리는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야죠. 예. 이 종목이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니까 4,2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도와 이지바이오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바로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불기둥 종목입니다. 이경락 전문가 메디톡스 들고 오셨습니다. 지난달 주가가 레벨업한 이후에 17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23% 이상 올랐습니다. 자, 그에 맞서는 조인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요, 팜스토리인데요. 어제 오늘만 해도 주가가 7% 이상 급등했습니다. 메디톡스 대 팜스토리, 팜스토리 대 메디톡스. 과연 내일장 불기둥 종목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경락 전문가님, 메디톡스 들고 오셨습니다.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데요.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메디톡스예요. 네. 톡스라는 말이 들어가죠. 네. 네.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저희 보톡스. 어머니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어머니도 자주 쏘시나본데 필러라 예. 보톡스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근데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GDP 수준이 성장하고 나서 미에 대한 욕구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서로
어떤 성형에 대한 그 기대감이나 아니면 어떤 자기 주름을 좀 제거하고 싶고 안티에이징에 관련된 그런 분위기가 시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의 최대 수혜주고요. 또한 보톡스나 필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한 번 맞고 나서 다시 재구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상품도 굉장히 다양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볼에다가 이제 그 보톡스를 맞으면 볼살이 빠지는 그런 보톡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이런 부분도 저도 한번 이제 구입을 해보고 싶은데, 예. 이런 부분이 다시 언제든지 네.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시장에 매기가 좋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가지고 오려고 했던 종목은 휴원수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것도 이제 보톡스랑 필러랑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너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쉬고 있는, 메리톡스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휴원수의 차트를 보게 되면 뭐 많이 같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금일장에도. 예. 근데 메리톡스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났기 때문에 차일 휴스와 비슷한 분위기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일단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 성장성을 봤을 때 18만 원대는 충분히 돌파하고 18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손절가 16만 5천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중간값 정도가 16만 5천 원 정도거든요. 요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 일단은 팔고서 다시 재매수 타점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일단 여성분들에게 좀 익숙한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조인희 전문가님, 메디톡스 내일 불기둥 가능할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좋은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저도 그 의료 쪽에 일하시는 제 뭐 지인들 많아서 보톡스 한두 번은 맞아본 적 네, 있는데 기간 조정도 끝난 상태로 보여져서 네. 추가 상승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차트상으로도 뭐 큰 기업의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네요. 참조로 그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네. 치과에서도 요즘에 필러를 놓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요? 필러가 과거에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의 그쵸. 전문물이었는데 치과나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지방 조그만 병원들, 지역 네. 병원들로 확대되고 되어가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일단 그만큼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넓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인희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 팜스토리였습니다. 일단 오늘도 3% 급등이 나왔고 어제도 무려 4% 이상 오른 종목이기도 한데요. 팜스토리 먼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제가 팜스토리 회사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오늘 종가가 4% 올라서 마감을 했어요. 3.72%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팜스토리를 추천 종목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MDS 테크를 네. 불기둥 종목으로 바꿔서 제시드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긴 그러세요? 한데 예. 네, 갑자기 또 방송 중에 이렇게 마음이 바뀌셨군요. 오늘 이렇게 상승해서 끝날 줄은 미처 예상을 네. 못했는데 아무튼 그 팜스토리 회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네. 아까 그 이경락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목 이지바이오랑 맥락을 같이 하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이 회사도 양동 및 육개 사료 등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료가 되는 옥수수나 소맥 등을 대부분 수입하는데 최근 워낙 강세로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고요. 그 일본의 방사능 문제에 관련해서 수산물 소비가 굉장히 부진해졌어요. 저도 뭐 고등어나 생선 살 때 원산지가 어딘지를 항상 물어보고 요즘에 사고 있고 또 그 반대 사익으로 돼지고기나 닭고기 소비가 늘어날 수 있어서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굉장히 기대되고요. 수급도 굉장히 기간 매수, 연기금 매수 들어오고 있어서 수급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는 1,22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1,450원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80원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내일장 불기둥. 일단 팜스토리 자세한 설명 들어봤는데요. 이경락 전문가님의 평가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팜스토리 어떻게 좀 보시나요? 종목 정말 잘 보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 제가 가지고 온 이지바이오의 자회사가 팜스토리예요. 네. 그러니까 팜스토리의 대주주가 지금 이지바이오라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저랑 이제 시장이 그 내수 시장이 관련된 어떤 경기 방어주의 시장의 매기가 형성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잘 잡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지바이오와 팜스토리 두 개 종목 중에서도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팜스토리를 들고 온 거 보고 역시 실력이 좋으신 조은희 전문가구나. 네. 그럼 저랑 똑같은 맥락이면 실력이 좋은 겁니다.
사이가 아이, 좋아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메디톡스와 그리고 팜스토리 내일장 어떤 종목의 수익이 더 좋을지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02-3153-2611번이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코디에스요. 네, 코디에스. 코디에스요? 네, 네, 코디에스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5,400원에 40%요. 네, 5,400원의 비중 40%요? 네, 네, 코디에스. 일단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또 갈지, 음. 안 그러면 그냥 손절을 해야 할지, 음, 자꾸 빠지고 있어서. 네. 그러네, 어머니, 이 코디에스 좀 최근에 11월 달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10월 말에 들어가가지고 아하. 계속 묵사기를 했었고, 네네. 단가도 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요. 5,200원 선으로 나타났는데, 네. 또 이제 더 내려갈까 걱정이 돼가지고. 아유,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요. 기운 내시고요. 저희가 상담 또 꼼꼼하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조혜니 전문가님, 어머니가 연락 주셨는데 좀 목소리 힘이 많이 없으십니다. 네. 이 코디에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한숨도 쉬시고 하셔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픈데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저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런 종목은 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10월 28일 저점을 깬 상황으로 단기 지지선으로는 62평선을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전일 거래 대비 약 10만 주가량 감소된 상태가 거래되면서 그 도지가 발생한 점은 일일 상승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내일 2일 상승한다고 하면 매수가까지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 좀 도치로 마감한 게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네네. 거군요. 일단 그렇다면 시청자님께서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온다면 그때쯤은 좀 비중을 줄여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매수가까지 오시면 비중 네. 축소를 하시고요. 네. 그때 상황에 봐서 또 다시 맞춰서 한번? 다시 한번 네. 전화를 주시던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상담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이렇게 코리에스 일단은 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머니 어떤 정보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세코닉스 네, 28,000원에, 세코닉스요. 네, 28,000원에 50%인데요. 네네. 아니, 계속 28,000원에서 부딪히고 못 올라가네요. 그래도 좀 손실이 크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예, 상황에서는. 손실은 아닌데, 이게, 네. 요 그렇습니다. 비중이 조금 많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시죠? 비중은? 50%에. 50%요. 매수하신 예. 가격대가 28,000원, 비중이 50%. 예, 그런데 네. 계속 28,000원에 부딪히고 못 가서, 음. 이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뭐 네. 걱정이 돼요. 자, 그럼 어머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예. 종목은요, 단기로 보시는 거세요? 중장기로 보시는 거세요? 좀 단기로 보는 거예요. 단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경락 전문가님, 세코닉스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세코닉스는 단기로 볼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가치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겠고요. 당사가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휴대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렌즈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고요. 근데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렌즈를 만들어냅니다. 광학 렌즈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3M 정도, 그러니까 13M 이상 굉장히 고화질의 렌즈를 만들어내는 회사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종목이 관심 있는 것이 후방 카메라, 자동차의 후방 카메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가 특히 중국에서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아우디의 후방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가 이제 다른 IT 제품, 그러니까
IT 렌즈 만드는 그런 회사보다 투자 매력이 높은 것이 중국에다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중국 내의 로컬 회사에 이 회사가 또 납품을 합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시고요. 저는 한마디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좀 투자를 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고 내가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접근했다라는 표현은 이 종목과는 색깔이 맞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주주로서 계속 들고 가는 것이 맞겠고요. 전 고점 또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납품처들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35,000원 아니 4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한 2년 3년 계속 들고 가다 보면 분명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좋은 회사이고 우량한 회사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세코닉스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많은 분들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카프로부터 한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817님의 종목이기도 하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8,440원, 비중이 10%. 이경락 전문가님, 카프로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카프로요? 네. 잠깐만요. 제가 가격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카프로가 8,440원입니다. 아, 8,440원이요. 네. 당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신흥국의 성장성과 같이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요즘에 신흥국이 많이 안 좋죠.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가가 계속 미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갭을 떨어뜨리면서 기술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흥국은 다시 또 흐름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000원에서 8,500원 떨어질 때 요 구간에 이제 갭 하락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 구간까지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올 수는 있어요. 올 수는 있는데 장기적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8,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냥 물량을 줄이십시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나 어떤 투자 매력은 분명히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내가 주식을 할 때,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봤을 때 성장성은 네.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회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8,000원 정도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물량을 다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카프로 아쉽지만 8,000원까지 올라온다면 그때쯤 좀 한번 빠져나가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십시오. 자, 이어서 또 한 종목 들어봤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들어왔는데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19,500원이고요. 비중이 80%. 장기적으로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조인 전문가님, 네오이즈 게임즈 일단 현재가가 16,250원. 손실이 좀 있으신데요? 네, 손실이 좀 크게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오늘 네오이즈 게임즈 차트 보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현재 오늘 3% 빠진 상황에서 마감을 했는데 61선, 121선이 수렴되어 있죠, 지금. 오늘 하락폭이 커지면서 61선과 121선을 건드린 상황인데요. 내일 시초가에 따라서 하락을 할지 상승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전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 내일 16,150원이 깨지면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지지해서 좀 상승선을 보여주면 일단 보유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른 종목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테스나가 들어왔습니다. 세네 개 줄기도 했는데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13,000원이시고요. 비중이 20%. 어찌합니까?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이경락 전문가님. 네, 테스나. 네. 지금 정확하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당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회사거든요. 이게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 주식이, 그러니까 STS 반도체나 하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시그네틱스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분명히 좋은데, 그러니까 반도체를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메모리와 비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는 인텔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활기를 펼치기 어렵다라는 분석들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흐름이 안 좋습니다. 참 인기 없는 종목을 접근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절반 정도 자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거래량 없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상장하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 매력이 없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기업이 좀 고평가되어서 공모가가 형성되었다라는 분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은 절반 정도라도 물량을 축소하시고 다른 좀 성장성이 있고 인기 좀 있는 요즘 분위기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종목군으로 편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테슬라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147님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들어왔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4,550원, 현재가가 11,500원. 좀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비중 30%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주식 갖고 계신 분 좀 애가 탔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수급 상황을 봐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차트 보셔도 추세선이 지금 역배열이 난 상태로서 5일선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일선은 일단 지지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좋은 자리고 매수하셔도 좋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300일선 지지 여부는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좀 더 지지하는 걸로 봐서 이 300일선을 지지하는 거를 일단 체크하시고 보유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담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요. 휴비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하한가로 마감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8,400원이시고 비중 40%,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휴비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 중에 네.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안과 거만기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안경의 렌즈나 그리고 콘택트 렌즈 관련된 제품도 만들어내고 눈 시력 재는 그런 제품도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좋아하는 것이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그 거만 기계 장치가 중국 시장 내에서 미드랜드 시장, 그러니까 중저가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 관련된 우려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회사들과 당사는 경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엔저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 교두보를 텄던 부분, 그래서 점유율이 조금 뺏겼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안 좋고 또한 실적이 안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당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장성은 있고 기술적으로도 오늘 너무 과하게 시장에서 반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 갭을 메꾸고 어느 정도로 올라와 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18,000원대 오게 되면 절반 정도 축소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전량 축소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 불똥이 어느 정도는 불똥을 피하고 나서 접근하시는 건 좋겠고요. 대량 거래량이 소모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오늘 하한가까지 갔는데 완전히 하한가를 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구원이 나타날 겁니다. 세월의 약입니다. 이런 종목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17,500원대 이상 도착하고 18,000원 정도 오게 되면 일단은 물량을 축소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비츠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6782님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LG 이노텍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89,700원이시고요. 비중 15%. 일단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도 3% 이상 급락하면서 오늘 종가가 79,300원 손실이 많이 있으신 상태인데요. 그럼 조인희 전문가님, 이분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LG 이노텍이요. 네, 오늘 다들 고가에 좀 사신 분들이 많아서, 예, 오늘 이 LG 이노텍 보면 일단 차트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최근 6월에 4월에서 5월 사이에 크게 5월이네요. 5월에 크게 한번 상승을 한번 주고 계속 이제 횡보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계속 그 박스권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최저 78,800원까지 빠졌네요. 예,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 대비해서 많이 빠져서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요 구간 찍고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고 지켜보셔서 반등을 한 후에 매도를 하셔서 손실을 좀 줄여서 매도를 하더라도 수익을 좀 줄여서 매도를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손실 보신 부분 좀 안타깝지만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6034님의 종목이고요. SBS 미디어 홀딩스 들어갔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5,300원이시고요. 비중이 15%, 현재가가 4,470원. 일단 오늘도 조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예, 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TV를 보시다 보면
종편이라는 것들이 많은 부분 활기를 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왜 공중파의 대표적인 회사인 SBS를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종편 때문에 공중파의 점유율이 많은 부분, 시청률이 많은 부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케이블 쪽보다는 종편 쪽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청률이 증가하는 부분들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솔직하게. 네. 어떤 사회적인 현상,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어떤 시대가 변하는 흐름들, 그리고 소비자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시장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주식 투자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택을 하셨고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지금 시대 흐름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팔고 나오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일단 지금 5,300원 그래도 좀 손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냥 바로 전략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네, 지금 뭐 시장의 트렌드와 너무나 맞지 않은 전략을 택하셨기 때문에 네. 일단 자르고 나서 다른 종목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정도에서는 좀 빠져나가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십시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진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9,470원이시고요. 비중이 100%라고 하시네요. 현시가가 9,370원, 좀 최근에 들어간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조인희 전문가님, 삼진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비중 100%시네요. 네, 비중 100%로 올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문자로 지금 방금 이제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삼진 회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분석은 지금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뭐 의류 이런 내구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10월 23일 불기둥을 한번 크게 주고, 네. 그 조정을 주고 또 한 번 크게 상승을 하고 지금도 약간 조정 구간 눌림목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매수가가 9,470원이죠. 지금 여기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잡으신 것 같은데요. 요 지금 5일선을 지지해서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 번 더 상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이 5일선을 흘러내려오면, 매도를 하셔야 되겠고요. 손절을 하셔야 되겠고, 5일선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보여지면, 네. 조금 더 수익을 내신 다음에 아니면, 매수 가격대에서, 매수 가격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진까지 상담 도와드렸고 한 종목 더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0512님의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들어왔습니다. 매수가가 24,900원이시고요. 비중이 20%이신데 LG 디스플레이 좀 최근 주가가 많이 안 좋습니다. 뭐 장대 음봉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경학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보시나요? 참 왜 오늘 지금 종목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현실인 거죠. 시장과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투자가들이. 지금 중화권에 있는 그 회사들, 뭐 TCL이나 이런 그 화웨이나 레노버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무섭게 치고 나오면서 중저가 TV나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당연히 LG전자의 위기입니다, 지금. 위기인 상황인데 이 종목을 LG 그룹주들을 자꾸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지금 시대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어요. 분명히 과거 한번 이런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미국이 일본이 IT 산업에서 무섭게 치고 나오는 것을 묵인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에 치고 나오는 것을 묵인했었습니다. 지금 LG 그룹을 산 사람들은 중화권의 기업들이 무섭게 치고 나오는 것을 묵인하는 처사거든요. 그러다가 역추격당합니다. IT 종목 중에서 LG 그룹주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매도를 하십시오, 전략.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경락 전문가, 조인희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